자, 35페이지고요. 자, 05번 문제부터 풀겠습니다. 국토교육법상 도시공관리계획의 위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장 구수는 도시공관리계획을 위반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이용, 환경, 교통, 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에서 도시공관리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밑줄 긋죠. 조사, 측량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까? 해야 한다. 지금 동그라미 1번은 그 도시공관리계획 위반 시 기초조사 절차를 적은 거 맞죠? 도시공관리계획 위반 시 그 기초조사는 그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법률 규정이 그대로 준용돼요. 그래서 의무사항입니다. 조사, 측량 하여야 한다라고 끝나야 되죠. 2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주사, 시장군수, 즉 도시공관리계획 위반권자는 도시공관리계획 안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 동그라미 어디에 공고하죠? 두 개 이상의 일간신문, 일간신문과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죠.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도시공관리계획 안을 공고하고, 다음 미칠 거요. 도시공관리계획 안을 며칠 이상? 14일 이상 미칠 거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 기간이 끝난 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죠. 2번 틀렸습니다. 도시공관리계획 위반 시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소개한 지문이었죠. 1번은 기초조사, 2번이 뭐죠? 주민의견 청취. 도시공관리계획 위반 시 주민의견 청취 절차는 공고 및 열람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열람 기간 끝난 후가 아니고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민의견 청취가 이루어집니다. 3번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임의로 생략할 수 있고, 틀렸죠? 임의로 생략하지 말고요. 법이 정한 생략 요건에 해당해야 되죠. 법이 정한 생략 요건에 해당하면은 도시공관리계획 위반 시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죠. 그때 생략 요건이 아까 어떻게 되죠? 앞 시간에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거나, 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할 때는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죠. 주민의견 청취를 임의로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주민의견 청취를 임의로 생략하고 도시공관리계획을 위반하고 결정을 하면은 그 도시공관리계획은 효력이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이를 이유로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다. 도시공관리계획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그죠? 그 위반 절차가 위법 부당함을 사유로 해서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죠. 4번 경미한 도시공관리계획 사항의 위반 시에는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경미한 사항을 위반할 때는 주민의견 청취 절차가 생략될 수 있죠. 5번 도시공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주사, 시장구서 결정고시 한다. 자, 원칙적 결정은 누가 하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정답은 몇 번이었죠? 4번. 6번 문제는 아까 우리 도시공관리계획 위반 제한 대상이 5개죠. 그 5개인데, 박수 한번 보십시오. 1번의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제한은 대상 토지 면적 5분의 4. 나머지 2번부터 5번은 전부 얼마죠? 3분의 2. 땡큐. 7번 문제 내려옵니다. 7번. 국토교육법상 도시공관리계획의 위반 및 위반 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 1번. 도시공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 위반한다. 틀렸죠? 국장 또는 도지사는 원칙적 위반권자입니까? 예외입니까? 예외적 위반권자죠. 원칙은 도시는 관할 시장, 군적은 관할 군수, 그렇게 되어야 되죠. 잠깐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위반할 수 있죠. 네. 어떻게 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공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경우,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도시공관리계획 위반이 필요하거나, 둘 이상의 시군입니까? 시도입니까?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서 지정되는 용도, 지역 등 지정을 위한 도시공관리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위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도지사가 예외적으로 위반할 수 있는 경우, 둘 이상의
시, 군, 관할 구역에 걸쳐서 지정되는 용도, 지역 등 지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지사 입안합니다.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 계획 중 도시군 관리로 결정의 대상이 포함된 경우, 그 다음에 도지사가 직접 수립한 사업 계획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의 대상이 포함된 경우는 도지사가 직접 입안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자꾸 연습하세요. 자꾸 나오면은 연습 자꾸 한번 하십시오. 2번 주민원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장에 관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맞죠? 정답입니다. 2번. 3번 주민으로부터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제안받은 도시군관리계획 위반권자는 그 제안으로부터 며칠이죠? 45일 내에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의 반영 여부를 통보해야 됩니다. 그 위에 적으세요. 그 위에 적으세요. 필기하세요. 바로 그 위에 반영 여부 통보. 필기하세요. 반영 여부 통보. 여러분이 좋아하는 필기. 필기 좋아하시잖아. 자,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반영 여부입니다. 반영 여부 통보. 도시군관리계획 빨리 적으세요. 받아 적으세요.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제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제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제한은 제한일로부터 며칠이죠? 45일. 45일 내에 반영 여부를 통보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제한은 제한일로부터 45일 내에 반영 여부를 통보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 혹시 기억하실까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면 제한일로부터 몇 월? 1개월. 와, 잠깐만요.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자, 1개월 내에, 1개월 내에 반영 여부를 통보합니다. 네. 금방 그분에게 감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은 제한일로부터 1개월 내에 반영 여부를 통보합니다. 그 다음에 정비계획 위반 제한,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정비계획 위반 제한, 정비계획 위반 제한. 혹시 며칠? 60일. 그분도 감사. 이야, 공부 많이 하셨구나, 이분들. 큰일 나실 분들이네. 야, 정비계획 위반자는 60일 내에. 공부 많이 하셨구나. 좋아요. 4번. 도시군관리계획 위반권자는 주민 제안을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한다. 틀렸죠? 제안된 것을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합니까? 자문은 임의적 절차잖아요. 자문을 거치합니까? 거칠 수 있습니까?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이거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이 제한되면은 그 제한된 것을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이게 법조문이에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이런 지문도 지금 들을 때 낯설을 쓰면 잊어버린 거거든요. 이것도 수업할 때 많이 강조드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도 체크해놓고 다시 한 번씩 복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주민과 이해관계인은 용도 지역 변경을 하여 도시군관리계획 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 도시군관리계획 위반권자에게 그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용도 지역 변경은 주민 제한 대상이 아니죠. 네. 9번. 자, 9번하고 10번 문제를 제가 풀 텐데요. 9번하고 10번은 일단 목차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 목차 정리 없이 해설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9번, 10번은 목차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차 정리를 할 테니까 지금도 고개를 드시고 좀 넓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개 드시죠.
자,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평택시 녹지 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하는 정책이 결정이 됐어요. 자,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이 정책으로 위반되고 결정되면은 비밀입니까? 고시합니까? 고시. 고시가 뭐죠? 결정을 공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도시군 관리계획은 결정하면은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정 고시는 결정 사실을 처음 알린 거예요. 첫 번째 알린 거죠. 자,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은 그 이후에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고 어떤 후속 조치가 따르게 되는지를 제가 목차를 4가지를 소개합니다. 이게 최소한 4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 목차를 떠올려야 돼요. 지금쯤은. 그래서 그 목차를 최대한 4가지를 떠올려 봅니다. 첫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정책 결정에 효력이 발생하죠. 정책 결정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때 효력 발생 시기가 언제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하면 후속 조치로서 지행도면 고시를 하잖아. 그 지행도면을 고시한 날, 지행도면 고시를 한 날 정책 결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죠, 이런 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OX, X. 결정을 고시한 날이 아니고 결정 고시에서 후속 조치로서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잖아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정책 결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나. 두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인허가 승인을 받고 인가허가 승인 등을 받고 이미 사업가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착수한 사업가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이 보호되는 거 맞죠? 여보세요?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을 결정고시할 당시 착수한 사업가 공사를 계속하려면은 그 결정고시부터 몇 개월 내에 신고하면 됩니까? 그렇죠.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을 결정고시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면은 신고한 사업가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이 보호되는 거 맞죠? 이렇게 목차 정리를 하면은 수험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번 목차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걸 넓게 봐야 된다는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면 후속 조치에서 지정되면 고시를 한 날 그 정책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은 그 당시에 허가 등을 받고 이미 사업가 공사에 착수했다면은 그 착수한 사업 공사를 계속할 수도 기득권이 보호된다.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을 결정고시할 당시 착수한 자는 그 결정고시 3개월 내에 신고하면 된대.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은 그 결정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지형도성의 도면에 표시하여서 고시하게 되죠. 이를 뭐라고 합니까? 지행도면 고시라고 하잖아. 지행도면 고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고시는 알리는 거잖아요. 결정됐을 때 봐요. 평택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가 주거지로 변경되는 정책이 결정되면은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 주거지로 결정되면은 녹지지역이 주거지로 변경된 사실을 고시해서 알리는 거야, 시민에게. 근데 결정을 고시하면은 녹지지역이 변경된 정확한 위치, 무슨 시, 무슨 구, 무슨 동, 몇 번지 녹지지역이 주거지로 변경되는지 위치, 변경 면적, 변경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리기에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부족하니까 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내용, 즉 녹지지역이 주거지로 변경된 사실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성의 도면에다가 밝히는 거야. 지도 위에다가 상세하게 밝힌다고. 지금까지 이 빗금친 부분이 녹지지역이었는데 녹지지역에서 이번에 주거지로 변경됐고 이 용도지역이 변경된 위치는 서울시 강남구 무선동 300 번지고 변경 면적은 몇 제곱미터고 변경 범위가 이만큼이라고 지형도성의 도면에다가 상세하게 밝혀서 그 밝힌 도면으로 정책 결정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두 번째로 알려주는 걸 뭐라고 합니까? 지형도면 고시라 그래요. 지형도면은 누가 작성하죠? 그러면 또 어떻게 어찌라고 하겠지. 작성자는요, 잠깐 작성자는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 지형도면 누가 작성하냐면은 지형도면 고시는 첫 정책 결정 이후에 처음 고시한 겁니까? 두 번째입니까? 결정하고 한번 고시했잖아. 그 다음에 지형도면 위에 작성해서 지도로 그려서 고시했잖아요. 이 고시는 처음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 하는 거죠. 그래서 지행도면고시는 도시군관리구의 결정고시 이후에 후속 조치로서 지행도면고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제도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럼 지행도면 누가 작성이 될까? 도시군관리구역은 결정을 바로 합니까? 입안하여 결정합니까? 제일 먼저 녹지지역을 주거지로 변경하기 위한 정책을 도시군관리구 입안한 자, 입안권자는 본인이 입안한 것이 정책으로 결정되면은 결정 내용을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지행도면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행도면 작성자는 도시군관리구의 입안권자하고 다릅니까?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그럼 도시군관리구 원칙적으로 누가 입안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사, 시장서 입안하는 게 원칙이니까 그들이 입안하여 결정된 도시군관리구 그들이 작성하는 게 원칙이고, 단 국장 또는 도지사도 입안이 가능했죠. 국장과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군관리구역이 결정고시 되면 국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지행도면을 작성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행도면 작성자는 외우는 게 아니고 도시군관리구역을 정책으로 입안한 도시군관리구역 입안권자하고 입안권자가 곧 지행도면의 작성자가 된다고 이해해 두는 것이라니까. 아셨죠?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구역 결정고시에서 네 번째 들어보셨습니까? 국공유지 처분 제한이죠. 국공유지 처분이 제한됩니다. 국공유지 처분 제한이죠. 국유지와 공유지에다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결정고시 해버리면, 예를 들면 국공유지에다가 공원은 기반시설이잖아요. 이 국공유지에 공원을 설치하겠다고 도시군관리구로 결정고시 해버리면 그 공원을 설치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도시개발 사업입니까? 정비사업입니까?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입니까?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결정고시된 국공유지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한 외의 목적으로, 공원 용지로 결정고시된 국공유지는 그 공원을 설치하는 그 이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하여 처분할 수 없다는 규정을 국공유지 처분 제한 규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국공유지의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결정고시 되면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고 양도하여 처분할 수 없도록 국공유지 처분이 제한되는데, 국공유지 처분 제한 규정을 위반한 매각 행위는 취소 대상입니까? 무효로 합니까? 무효로 한다라고 되죠. 법 네 가지 정도. 그리고 굳이 하나 더 하라면 도시군관리구역 결정고시 되면 그 후속 조치로서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정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군기본구역과 도시군관리구역 모두 타당성 검토 규정을 두고 있지만 광역도시구역은 타당성 검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오케이. 자, 이런 것을 하나의 제도로 묶어내는 능력. 알겠죠? 이 문제를 통해서. 그래야 이제 체계가 잡히잖아. 읽고 해설 보고 읽고 해설하고 촉촉촉촉 지나가면 혼자는 신나는데 이런 지식이 풍부해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메말라요. 혼자 뿌듯해 하지 말라는 거죠. 강의 들으라. 듣고 거기에 맞춰서 외워야 될 거 부족한 것을 채워가는 복습을 해라. 그러면 완벽한 준비가 될 것이다. 9번 문제 봅니다.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행도면 고시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지행도면 고시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주의사, 시장구조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행도에 도시군관리계획상을 명시한 도면. 이게 무슨 도면이죠? 지행도면이죠. 지행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해야 된다. 옮겼습니까? 아까 지행도면을 작성하는 자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같죠? 그럼 도시군관리계획 원칙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동, 시장으로서 입안하니까 이들이 원칙적으로 지행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는 게 맞잖아요. 정답이잖아. 2번 시장 군수 미칠까요? 시장 군수는 광역입니까? 기초입니까? 기초.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장이 작성한 지행도면만 누구에게 승인받습니까? 도지사 승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이유를 좀 설명할까요? 잠깐만요. 여기 봐주세요. 지행도면은 원칙적으로 누가 작성해요? 지행도면 작성자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잖아. 도시군관리계획 원칙적으로 누가 작성하죠? 광 입안권자니까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하고 결정되면 지행도면 작성하겠죠. 그 중에서
시당 군수가 작성한 지행도면만 도지사 승인을 받는 거죠. 도지사. 관할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도록 한 거예요. 승인을. 관할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도록 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 광역자치단체장이 도시군관리구를 위반하고 거짓 정책으로 결정되더라도 광역자치단체장이 작성한 지행도면은 국토부 장관의 승인 대상이 아닌 거예요. 승인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승인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그 이유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단체를 비교했을 때 관할구역이 어디가 더 좁아요? 이쪽이 훨씬 관할구역 범위가 좁아요. 그럼 지역적인 이해관계에 밀접하게 상관이 돼 있는 거야.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군수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군의 군수님이에요. 여러분이 군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관할하는 군이 여기에요. 여기. 이 동네에서 예를 들면 그린벨트가 지정되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면 지역 개발에 유리합니까? 불리해집니까? 불리해지니까 개발제한구역 지정 결정을 지행도상의 도면에 작성할 때, 지도위에 작성할 때 그 면적을 크게 그리고 싶습니까? 되도록이면 좁게 작성하고 싶습니까? 면적을 줄여요, 되게. 네, 지도 위에 표시할 때 면적을 되도록이면 최소한으로 네, 지도 위에 그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표시해서 고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결정되면은 지역 개발에 유리해지죠. 해제 범위를 여러분이 군수면 넓히겠습니까? 좁게 그리고 싶습니까? 넓게 그리고 그때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을 넓게 지도 위에 표시하는 거야. 이게 왜 가능하냐면 판례가 이렇게 나왔어. 판례가 도시군관리구역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이 결정됐을 때 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변경된 그 범위가 확정되는 것은 후속 조치로서 지행도면을 만들어 고시하면은 그 용도지역 변경 범위가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판례의 입장인 거예요. 그럼 지행도면 고시하기 전에 도시군관리구역으로 녹지지역의 주소를 변경되면 그 변경된 범위는 확정적입니까? 유동적입니까? 유동적이니까 넓게 좁게 그리는 게 가능해요. 지행도면 고시 전까지 넓게 좁게 그릴 수 있는 거야. 판례가 그 범위가 확정된 것은 지행도면 고시 이후에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례가 났기 때문에 그전에는 유동적인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넓게 좁게 그려요. 이들은 그러니까 시장구사 작성한 지행도면은 도시군관리구의 결정 내용을 정확하게 지행도상의 도면에 표시를 안 할 확률이 있잖아. 그래서 대조 확인하려고 당신들이 작성한 지행도면 못 믿으니까 상급청의 승인을 받도록 한 거예요. 그럼 대조 확인하고 정확하면은 승인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승인 받고 고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역자치단체장이 관할하는 범위는 좁아요? 넓어요? 넓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장은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에 발목 잡히지 않는 거야.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장이 수립한 지행도면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는 규정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구사 작성한 지행도면만 관할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법률이 개정된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죠? 이 지문이 그런 조문이라고. 근데 판례까지 이해하고 있어야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왜 이런 법을 만들었지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2번 다시 봐요. 지당구수가 지행도를 작성하면 도지사 승인을 얻어야 하고 여기까지 맞죠? 그럼 이제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하면 도지사는 그 지행도면하고 결정 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과 대조하고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은 승인을 해줘야 되잖아. 보통 며칠 내에? 30일. 아까 요청에 대한 대답은 보통 며칠 내에 한다고 그랬죠? 30일, 15일이 틀린 거예요. 3번.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도시군관리를 직접 위반했다면은 이제 누가 지행도를 작성하는지 알겠죠? 이때 누가 작성합니까? 국장 또는 도지사가 작성하겠지. 그런데 안 봐요. 국장과 도지사가 직접 위반했다면 관계되는 시장구사의 의견을 듣고 송부하면 관계되는 시장구사가 지행도를 작성해야 된다.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장과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되는 시장구사가 작성합니까? 국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작성합니까? 국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작성해야 되죠. 그거 틀린 거잖아요. 그 다음에 4번. 지행도면의 작성 기준 동그라미, 방법 동그라미, 지행도면의 고시 방법 동그라미, 고시 절차 동그라미, 지행도면 작성 기준 방법, 지행도면 고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획법상 규정이 없어요. 없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한 법률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이거 좀 외워놔야 됩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준용합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준용한다. 그럼 지행도면의 작성 기준과 방법 등에 준용되는 법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살짝 외워놔야 돼. 보면은 기억날 정도로 암기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별표해 놓고 가끔 보세요. 다음에 5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고시하면은 효력이 발생하고 틀렸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고시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후속조치로서 지행도면을 고시한 날이죠. 지행도면을 고시한 날 그 정책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10번. 국토교획법상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효과에 관련된 다음 기술 중 타당하지 않는 것, 틀린 거 찾는 거죠. 1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으면 그 지정 목적에 따라서 건축 등 토지용 행위에 대한 제한이 적용되는 맞습니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지정되면 모두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행위제한을 받잖아요. 맞죠? 2번.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해서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하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정비합니다. 3번. 도시지역 안에서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지 취득 책임 규정을 발급받지 아니하도 됩니다. 다만 녹지지역 안의 농지로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농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맞습니까? 네. 3번 별표. 3번 별표하시고 고개 드시고 절 보시죠. 다 복수하고 갈 거예요. 서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죠. 그럼 도시지역에 적용되지 않은 법이 2개가 있죠. 도시지역에 적용이 배제되는 법. 첫 번째 뭐죠? 이거 둬야 되는데. 도시지역에 적용이 배제되는 법 2개. 도시지역에서는 도로법상 접도구역. 그렇죠. 도로법상 접도구역 지정에 관한 법. 접도구역 지정에 관한 법을 도시지역에는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도시지역에는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경선 양쪽에 접도구역 지정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2번째가 도시지역에서 농지를 살 때, 도시지역에서 농지를 살 때는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지역 농지를 살 때는 이 법이 적용 안 되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가 녹지지역이라 녹지지역. 녹지지역에는 공장 짓고 아파트 짓고 개발할 수 있어 없어? 없으면 농사 지어야지. 개발 못하면 농사 지어야죠. 그리고 녹지지역 안에 있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도 필요하지 않은 농지야. 녹지지역이니까 개발 못하는 농지인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도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 농지는 농사 지어야 되잖아. 농사 지어야 되니까 예외적으로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증명 규정이 적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농업인만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농지는 농업인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도시지역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증명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살 수 있어. 단 녹지지역 안의 농지로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농지는 그러하지 않다니까 예외적으로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증명 규정을 발급받아야 된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고 농지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4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가 공사에 착수한 자 미칠 거예요. 이미 허가, 인가, 승인을 받은 자입니까? 사업 및 공사에 착수한 자입니까? 사업 및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고시와 관계없이 착수한 사업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죠. 그리고 시가와천과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 당시 이미 사업과 공사에 착수한 자라면 일정한 조치를 해야 기득권 보호를 받잖아요. 그때 일정한 조치가 그 밑에 나와 있잖아. 시가와천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을 결정고시한 날로부터 몇 개월 내에? 3개월이죠. 30일 틀렸잖아. 3개월 내에
관할 시청군청에 착수한 사업과 공사 내역을 뭐하죠? 신고등을 신고하면은 신고한 사업과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틀렸죠?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를 필요로 하는 것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할 때 주민 의견 청취는 공청회가 아니고 공고 및 열람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1번이 정답이죠. 2번.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과 산업유통개발 지정주 지정에 관한 사항은 주민제한 대상이 될 수 있죠. 3번. 도시군관리계획은 상위계획인 도시군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이 부합되어야 하고, 4번. 도시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위반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계획을 수립할 때 함께 위반도 가능하고, 5번. 국장, 시도지사, 시당구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도시군관리 위반할 때 협의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나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습니까? 협의 및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잖아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행정계획,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그리고 광역계획 지정에 대한 핵심 정리와 문제풀이를 병행을 하게 된 거죠. 지금부터 이제 용도지역편으로 들어갑니다. 용도지역편, 고개를 드시죠.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서 용도지역편 할 거예요. 용도지역편. 근데 최근에 5년 사이에 두 문제가 나온 게 있어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5년 사이에 두 번 나왔다니까. 기출문제 보셨죠? 근데 수험생에게 1년 정도 공부할 때 용도지역이 무엇이죠? 라고 물으면 딱 할 말이 딱히 별로 없을 거야. 지금 내려가서 물어볼게요. 용도지역이 뭐죠부터 시작합시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리고 용도구역이 무엇인지 개념 정의를 하고 들어갑시다. 용도지역이 뭘까요? 보시죠. 대답만 해줘요. 용도지역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합니까? 국지적으로 지정됩니까? 전 국토.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해요.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토지의 기능과 토지 적성에 따라서 땅의 종류를 용도별로 구분합니다. 용도별로 구분하죠? 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로 구분해요. 이게 용도지역이에요. 맞죠? 전국도를 대상합니다. 거기서 두 개는 이 중에서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에서 두 개는 대통령령으로, 즉 국토교육법 시행령으로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어. 세분되는 용도지구가 뭐죠?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세부적으로 세분될 수, 나눌 수 있는 게 뭐죠?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이 세분되잖아요. 그러면은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세분 지정할 수 있다. 옮겼습니까? X. 기본이 돼야 되죠, 기본이. 그래서 도시지역이 세분되면 뭐죠? 주, 상, 공, 녹으로 세분되잖아. 주상, 공록이 세분되면 도시지역 안에 모두 몇 가지로 세분되죠? 16개로 용도지역이 세분되는 거죠. 16개의 용도지구가 있잖아, 도시지역 안에. 그 평택시 도시지역 안에 있는 땅의 종류는 용도별로 16개로 구분해서 땅의 종류가 나눠져 있는 거죠. 그리고 관리지역은 몇 개가 있죠? 3개. 어떻게 되죠?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그 다음에 이 최소한 그 목적들은 암기를 우회하셔야 돼요. 진짜 하셔야 돼요. 정말 하셔야 된다니까. 이런 것은 보통 40대 나이가 좀 있으면 이런 걸 암기하는 걸 좀 귀찮아하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외워야 되거든요. 해야 되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지정 목적을 암기하시면 되는 거죠. 답이 용도지역은 전국도를 대상으로 한꺼번에 일렬주로 지정되지 않고요. 필요에 따라서 순차로 지정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국토 가운데서 일부는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지역이 있다, 없다? 있다. 용도지역에 지정이 없는 지역은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지역의 땅 사면은 행비제한, 개발행위 제한, 건폐율과 용적률은 그중 건축제한이 가장 까다로운 무슨 용도지역이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적용해야 될 뭘 적용하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적용해야 될 행위제한. 이도 문제 풀면 계속 나올 거예요. 행위제한.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규정에 적용을 받는 거야. 그러면은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허용되는 건폐율 20% 이하, 20% 이하의 범위에서 각 시군 조례를 정하게 되는 거죠. 용적률이 얼마죠? 80% 이하 범위 안에서 각 시군 조례를 정한다 이 말이에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에 지정이 없는 지역의 경우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80% 이하 범위 안에서 각 시군 조례를 정할 수 있다. OX 5 이렇게 문제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기본이라잖아요. 요즘에 기본지역을 물어봐요. 그럼 이제 용도지역이 뭐냐는 거죠. 결론해보자. 용도지역이 뭐냐면은 전국의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용도별로 땅의 종류를 구분해서 정해놓고 해당 용도지역별 수백만 명의 토지 소유자라는 그 용도에 맞지 않는 개발 행위를 제한하거나 용도에 맞도록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 면적을 제한하거나 건폐율, 높이를 제한합니다. 용적률. 이 세 가지 규제를 할 목적으로 땅의 종류를 용도별로 구분하여 정하여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용도지역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하잖아요. 이 세 가지 규제를 목적으로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용도지역이 뭐죠? 라고 물으면은 이 세 가지를 꼭 넣어서 대답하면 공부 좀 하신 분이에요. 전국의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서 용도별로 땅의 종류를 정하여 놓고 해당 용도지역별 수만 명의 토지 소유자라 이거 그 용도에 맞지 않은 행위를 제한하거나 용도에 맞도록 건축할 수 있도록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을 가할 목적으로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 고시한 지역을 무엇이라고 한다? 용도지역이라고 한다. 용도지구. 용도지구가 무엇인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제가 자주 적어드리잖아요. 용도지구가 뭐죠? 용도지구는 마음대로 따라 하십시오.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 그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잖아. 이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하고 완화하여 적용하여 그 용도지역의 지정으로 달성할 수 있는 부수적인 목적, 재예방, 화재 예방, 개발 진흥, 경관 보호 등을 목적으로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 고시한 지역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용도지구라고 합니다. 용도지구. 그래서 용도지구를 말할 때는 꼭 이걸 넣어야 되죠.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더욱더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용도지역 위에 추가로 지정된 용도지역에 추가로 부가적으로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을 용도지구라고 합니다. 그때 용도지역 간 상호 중복 지정될 수 있다 없다? 용도지역끼리는 중복 지정이 불가능하죠. 근데 용도지구는 물어볼게요.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위에 중복 지정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정된 용도지역 위에 부가적으로 지정됩니다. 중복 지정.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위에 중복 지정돼요. 중복하여 지정이 가능해요. 용도지구가 같은 용도지구 위에 다른 용도지구 위에 용도지구가 용도지구 위에 중복 지정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지구끼리 상호 중복 지정돼요.
경관지구이면서 방제지구가 지정될 수 있는 거예요. 지구끼리 중복 지정돼요. 그 다음에 용도지구는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과 용도구역 위에 용도지구는 중복 지정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구는 다 돼요, 중복 지정이. 이유가 있습니다. 좀 물어보세요. 왜요? 라고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지구는 내 몸이니까 둥굽니까? 지구는 둥글잖아. 어디든지 굴러가서 중복될 수 있지. 죄송합니다. 너무 쓸렁했구나. 그 다음에 용도구역. 용도구역이란 지정된 용도지역 위에 이미 용도지구가 지정되어 있어요. 지역지구 안에서,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하여 따로 정합니다. 따로 정할 목적으로 도시권 관리로 결정고시 된 지역을 용도구역이라고 합니다. 용도구역 그렇게 하죠. 지정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내에서의 건축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하여 따로 정할 목적으로 도시권 관리로 결정고시 된 지역은 용도구역 그렇게 됩니다. 개념적인 해봤죠. 그러면 이제 문제 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거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이 세분되면은 19개잖아요. 농림지역, 자연환경으로 21개, 21개의 용도지역의 종류와 그 지정 목적들을 암기하고 문제 들어갈 거예요. 잠시 휴식 후에.